안녕하세요. 최저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12월 달에 들어서 방송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9시 정도에 끝나고 지금 부랴부랴 집에 와서 준비하고 방송하는 데까지 11시 20분입니다. 그래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최대한 그 음주를 자제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타이밍에 있어서 일단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이제 폐장까지 딱 10일 남았을 때 이제 지난주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현재까지 수익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정말 날고 긴다는 외국인과 기관도 일단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순매수 상위 10개면은 일단 수급으로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수익률인 것 같아요. 16% 정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는 마이너스 25%. 이 갭 차이가 거의 40% 이상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테마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테마주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그 타이밍과 수급 차이죠. 쭉 올라가는 종목도 이렇게 꺾일 텐데 개인들은 여기서 사고 이제 혹은 여기서 사고, 근데 외국인들은 초입부터 사서 이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상승 초입부터 사고 하는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삼전, 카카오,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는 아난티는 제외하고 셀트리온과 헬릭스미스, 뭐 HLB 등등등 있었겠죠. HLB도 이렇게 폭등하는 와중에 손실분들이 더 많으세요. 개인적으로 보는 계좌들 보면 손실 보신 분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 났던 분도 있지만 결국엔 타이밍, 혹은 여기서 사셔서, 혹은 여기서 잘 사셨지만 못 팔아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타이밍과 눈치 싸움인 거죠. 한 번만 더 올라주면 팔겠는데, 혹은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팔아야지 하는데 그 한 번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절대로 오지 않죠. 그 갭 차이는 보통 3개월로 보는데 개인들한테 3개월을 버티는 시간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약간 이제 숫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기 타코랑 맥주 이런 걸 먹었어요. 타코랑 맥주. 원래 꼼장어를 먹기로 했는데 그거 못 먹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바쁘실 것 같고 저도 바쁘지만 하여튼 최대한 힘을 내야 되는 시점에서 이 타이밍이라는 데에서 지금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종목의 차이는 아니다. 뭐 종목의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에 종목들을 보시면서 오늘 사실 HLB랑 셀트리온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S&P 뭐 잠시 쉬면서 한 번씩 미국 그 증시는 열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12월부터 거의 방송을 못했지만 계속해서 미국 증시만 좋은 모습. 3200입니다. 어느 생각 3200 엄청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초에 2700이었으니까 뭐 거의 500 이상 올랐고, 우리 코스피로 따지면 2000이었다고 가정하면 2500 이상 오른 거죠. 대단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9000, 내년에는 만을 바라보는 그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 이 환율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연말이고 또 미국 증시 뉴스가 다 나왔고 또 이래저래 또 돈도 찾아야 되고 주식시장이 또 많이 급등해 있는 것 같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좀 소극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환율입니다. 환율.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는 이제 불안하셔야죠. 근데 이렇게 1160원대에 있는 이 환율에서는 일단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평균치의 가장 하단입니다.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하단에 있는 수준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가져와도 이제 많은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도 계속 좋았고요. 이제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뭐 걱정할 큰 이벤트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내용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1월 초에 합의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 초에 합의문이 발표되는 시점에 그리고 하루 이틀 이후에 이제 중국이 또 많은 굴욕적인 합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그 실리를 챙겨줄 것이냐에 대해서 그 눈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뉴스에 다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내용을 짚어볼 거고요. 어쨌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요 1월 초를 기점으로 요 전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급락해도 이 기대감, 올라도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제로 터지기 전에는 일단은 빠져 있을 때는 기회로 삼는 그 큰 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업종 전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IT 사이클이 한 타임 약간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게 IT 반도체 대형주,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철강 기계 화학 뭐 등등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MC넥스,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등 한 전기까지 한 축을 이뤄서 한 사이클이 움직일 때는 다음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다음에 롯데정보통신, NC소프트 등등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 경기 민감주까지 넘어가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조금 힘든 개인으로서 저로서도 좀 힘든 타이밍이라서 그리고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까지 지속되기도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번 여기서 먹고 잘 팔고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탑픽은 일단 반도체였고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제 바이오 틈새 참 기가 막히게 바이오 타이밍을 또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계 화학 철강 경기 민감재들은 일단 주목을 하는데 쉽지 않다. 소비자는 한 타임 차익 실현하고 한샘이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완만하게 일단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완만한 장세에 완만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한 두 달 내에 가장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1월 초까지는 뭐 큰 악재를 생각하시지 않고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중국이 벌어들인 시간에 대해서 눈이 말씀드렸죠. 일단은 중국은 대처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이 중국 증시의 상승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오르는 이유도 요거예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보는 이 판단의 근거가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 시작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단 증시 자체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 분위기는 원래 좀 조용한 분위기고 저희도 일찍 퇴근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장을 마감하고 있고 30% 이내로 현금을 꼭 이제 챙겨 두시는 부분, 환율을 꼭 지켜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일부 매도했지만 나쁘지 않은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개인은 매일같이 팔고 있어요. 정말 타이밍이 지금 사실 대세 상승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종 전체를 끌고 가는 거를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좋은 타이밍에 지금 개인은 일주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이런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다 이제 투자할 자금이 자꾸 말리다 보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자금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조금의 미련 때문에 못 팔고 손절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간이 보면 자, 현대차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있고요. 보세요.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죠.
삼총사가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물산 우리 추천주고요. 개인들이 무서워하면서 시장에 이제 질려갈 때쯤 또 이런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손실이 큰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얄밉고 정말 화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흐르는 종목을 결국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반등 타이밍이거든요. 늘 보면. 그래서 왜 나만 그럴까? 왜 내가 샀던 종목만 그럴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정말 질리게 하면서 정말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혹은 삼성전기가 대형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주식은 대형주야 하면서 들어가는 순간 지금 또 한 사이클이 삼성전자나 뭐 대형주 사이클에서 다시 바이오나 서비스 업종 혹은 뭐 게임주 여러 가지 또 업종 많이 있죠. 디스플레이 관련주 등등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이게 대세 상승인데도 못 먹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머지 또 보시면 우리 상위에 보는 종목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 네이버 있죠. 카카오는 없나요? 카카오는 없네. 아무튼 요 삼총사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 뭘 사겠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이오 중에서도 대형주만 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160원 환율에서 대세 상승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수급을 지속해야 되는 바이오 쪽에 수급을 담아야 되는 입장에서 잡주로 몇천억 원 몇 조씩 담지는 않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아무튼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은 다 대형주 위주로 올라와 있구나. 인소프트 여기 있죠. 넷마블도 있고 서비스 업종 다 올라와 있습니다. DB하이텍도 있고 서비스 업종 올라와 있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사이클이 조금은 보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은 가장 크게 판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야, 여기까지 다 있네요. 우리 추천 종목들이. 이게 정말 큰 포인트예요, 사실상. 여긴 뭐 카카오도 꼭 카카오가 보이는 것 같지? 제 생각인가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여기 있구나. 네이버, SDI. 아무튼 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왜 맨날 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고점을 잡고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딱 지난 방송에 HLB랑 셀트리온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삼바랑 현대차 올라와 있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또 지켜볼 타이밍이 올 때 됐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젠백스 지오 이런 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티움 바이오는 또 뭐죠? 참. 자, 외국인의 수급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이제 사이클이 넘어갔고 서비스 업종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건설이나 화학 쪽 이렇게 시장이 계속 상승세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가정하에 일단 뭐 LG화학이나 또 대형주 등등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거 보시면은 수급이 썩 좋지는 않아 보이죠.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요.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어설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수급이 많이 약해졌고 힘이 딸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고점에서 급락을 대비하라 라고 또 여러분들을 혹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이제 위하는 척 나는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할 거야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대비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차트만 보면 그렇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밑꼬리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점점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은 일단 참고용이고 더 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내일 트럼프가 당장 어떤 행동을 해버리면 뭐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단순 참고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지 큰 흐름의 방향을 잡는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종목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MC넥스를 우리가
잘 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 딱 한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IT 대형주나 IT의 유망주들을 다 팔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하루 만에라는 이 타이밍에 대처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나 제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MC넥스를 추천받으셨다면 진짜 올라? 오르네? 아, 살걸. 정말 샀어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리면서 사고 팔고 하다가 또 손해보고 또 재미없는 구간이 왔죠. 그래서 더 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또 요 힘든 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와 있는 거 말고 밑에서 잘 사는 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정보가 많거나 어떤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심지어 있더라도 오늘 내일 나올 정보를 오늘 알려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다못해 뭐 한두 달 전에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자체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MCNS는 이렇게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다음 대세 상승 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지만 앞으로 내년 2020년도도 많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너무 늦게 사셔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맥쿼리 인프라도 보세요. 이게 또 개인이 빠져나가는 안쓰러운 타이밍에 이제 121선과 200일선의 베팅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바로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또 이렇게 매수 타이밍 잡을 때는 이 기술적 분석이 유효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담을 때 잡주를 담겠느냐, 셀트리온 개인적으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 지난 혹은 지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세요. 대형주 위주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오늘 HLB가 오르니까 또 안티가 스물스물 또 방송에 또 끼어들어와서 제가 댓글을 2개를 삭제했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오르기만 하면 제 방송 와서 또 이렇게 약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실 안티가 아닌데. 어쨌든 바로 지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HLB에 대해서 많은 또 애정의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또 오르는 거 보니까 오르는 걸 보고도 조롱 댓글이 달리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오르면 좋거든요, 다 같이. 저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 같이 좀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시지 마시고 그냥 혼자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1B를 지난 방송에 봤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지쳐있는 요 한 달 반에 혹은 2달간의 요 사이클이거든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종목들은 정말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을 깔고 와야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급등하면 이건 작전주죠, 작전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버티시고 지켜보시는 게 오늘같이 단타로 먹기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또 있을 텐데. 뒤에 또 있네요. HLB는 뒤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종목인데. 아무튼 실리콘웍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33,000원대 우리 사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긴지 하여튼 3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목 하단을 뚫고 올라오면서부터 하단을 뚫릴 뻔하고 강하게 뚫고 올라와서 121선에 부딪힌 다음에 또 일목 상단에서 지지받고 1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또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보시는 거는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또 한 타이밍이 늦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또 찾으셔야 돼요. 자, 바닥에 있는 요 우량 종목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거든요. 제가 그냥 안 봐도 유튜브 방송 열에 99.9999명은 하루 종일 차트만 켜놓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을 겁니다. 올라갑니다 하면서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이 바닥권에 있으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그 업종 전체를 이끌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혹은 뭐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서 힘쓰는, 그리고 앞으로 뭐 재고 판관비 줄어들면서, 재고 줄어들면서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 찾기가 제일 어려워요. 애널리스트들 몇 수억 원씩의 연봉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레포트 속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종목 정보들을 토대로 주식 잘하신다는 분이 이런 종목들을 이제 픽하는 거죠. 진짜 좋은지, 나는 요 종목과 안 맞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르고, 또 이게 되게 노가다거든요, 사실. 사실 이렇게 힘들게 골라도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요. 근데 확률은 높아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으신 그런 방송이나 그런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회사인지도 정확히 파악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뭐 주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산업이 좋아질 거였고요. 근데 지금 와서 200에선을 저항받는 상황이잖아요. 또 한 타이밍 늦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와서 오른다고 보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코인텍이 다시 추천 가격까지 왔습니다. 10,000원에 사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200에선 120선까지는 일단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요 일목 하단이 얇아요. 그래서 아주 좀 위태한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방송 코인텍 찾아서 보시면 아주 좋은 회사다 라는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000원에 회복됐다라는 부분.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보합에 끝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요. 물 한 모금만 좀 먹고. 자, 아무튼 타이밍의 문제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일단 HLB 관련해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자,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계속해서 수급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제가 20일 날 말씀드렸었네요. 20일이면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 말씀드렸죠. 대체장고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다 이제 만회했어요. 외국인들 그렇게 손실 봤다고 국내도 손실이 뭐 3천억이니 뭐 5천억이니 막 그러면서 개인들이 위기투합하면서 딱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르고 불어난 자금만큼 더 욕심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파란색의 주가는 뭐 다시 거의 원상복귀 된 상황이죠. 물론 4만원부터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도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뭐 HLB 사서 손해 많이 봤고 셀트리온 사서 손해 많이 봤고 라는 내용이 저는 기회로 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셀트리온에 우리 공매도에 늘 당하는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보면 앞에 HLB 차트랑 똑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들이 지쳐갈 때쯤 반등하는 이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오늘 뭐 23일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뭐 6%, 7% 반등하면서 5%로 이제 적당히 마감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만 더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미세먼지주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웅진코인은 나노 쪽이 조금 센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날씨 나름 부분들 체크하면서 계속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저는 코인텍을 개인적으로 내년의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텍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다 됐어요.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